자, 고3 2018년 3월 학평에 나왔던 과학지문, 사고체 여과지문이에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3문단 정도부터 지문 내용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문이 글로 쭉 이루어져 있고 정보량이 너무 많고 단어들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기 문제에서 나온 그림 그리고 이 지문 요거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기 문제의 그림이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자, 1문단을 보시면은 쭉 읽어보세요. 사구체 여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뭐 노폐물이랑 독소가 여과가 되는데 사구체는 뭐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 보먼주머니에 담겨 있다. 사구체는 들새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새동맥으로 흘려보내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과정을 사구체 여과라고 한다. 읽어봤죠? 보면 그리고 이 문단을 보면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 한편 사구체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바깥에서 뭐 존재한다. 그리고 혈장 교제를 삼투하 보몬주머니 수압, 그리고 사구체 혈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구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구체 여과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 보기의 그림은 대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는 곳인 겁니다.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는 기관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사실 원래 기출에서는 요 기관들, 요 부분들의 명칭이 전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연습이 안 될까봐 이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런 문제들 보면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자, 보시면은 이제 이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이 지문을 보면서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 보기 문제는 지문을 이해하고 푸는 녀석이거든. 그런데 그림을 줬네? 그림을 통해서 지문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 보먼주머니에 담겨 있다.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거고, 이 안에 사구체가 존재합니다. 사구체는 뭘까요? 바로 이 뭉쳐져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사구체일 거고, 뭐에 담겨 있어요? 보먼주머니에 담겨 있겠죠. 그쵸? 그리고 사구체는 들새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여과시키지 않은 나머지를 날새동맥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다른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 보먼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다. 단서가 너무 많아요. 들새동맥이랑 날새동맥 둘 다 같은 동맥이고 바로 여기서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온 녀석이 3개가 있죠. 그런데 2개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둘 다 동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구체 바깥으로 여과돼 가지고 보먼주머니를 통해서 어디로 나간다 그랬어요? 세뇨관이라 그랬죠. 그쵸? 이제 이거 지울 거예요. 이게 바로 세뇨관인 겁니다. 요 녀석이 동맥, 그리고 이 사구체라는 녀석은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죠. 요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단을 들어가는데, 이 문단에서는
사고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고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고체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고체 여과인데요. 이 힘은 들쇠동맥과 날쇠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뭐가 더 두꺼워요? 뭐가 더 작아요? 날쇠동맥의 직경이 더 작대요. 더 작은 직경을 가진 동맥이 바로 날쇠동맥. 그리고 이게 바로 들쇠동맥인데, 이 들과 날은 뭔지 알겠죠? 피가 들어간다, 피가 나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들쇠동맥에서 들어온 피가 들쇠동맥에서 들어온 혈액이 노폐물이나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콩팥에 있는 사구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여과됩니다. 그래서 세뇨관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사구체 여과입니다. 이렇게 여과된 후에 좀 더 깨끗해진 피는 어디로 가요? 날쇠동맥으로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건 1, 2등급 받는 학생들 중에서 절반, 아니다,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뭐 안 어렵죠, 이제. 당연히 여기서 들어오는 피가 많고 나가는 피가 적으니까 이 안에 압력이 존재하고, 이 안에서 당연히 압력이 생기면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여과가 돼서 밖으로 나간다. 여과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과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보내는 것을 여과라 하지 않죠. 골라가지고 어떤 녀석은 내보내고 어떤 녀석은 내보내지 않는다가 되어야 여과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나 독소가 여과가 된다는 말은, 이 노폐물이나 독소가 혈액에 있는 필수 구성 요소보다 훨씬 더 작은 녀석일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야 사구체 이 모세혈관 안에 혈액은 남고 노폐물이나 독소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혹은 노폐물이나 독소만 빠져나가고 혈액의 구성 성분은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려는 어떤 장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원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스스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압으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피가 나가는 피보다 많으니까 안에 피가 쌓여서 압력이 세지고 여과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사구체 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 압력이 일단 존재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여과라는 것이, 이거 왜 지었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보니까 이 사구체 막은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구체 막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구체 막은 뭐예요? 사구체 외부에 있는 어떤 막인 거죠.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사구체 막은 모세혈관벽과 기저막과 보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 요 녀석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읽으면서 부위를 찝어볼 텐데 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자, 모세혈관 벽은 평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피세포에는 구멍이 있으며 내피세포들 사이에도 구멍이 있다. 이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혈관에 비해 동일한 혈압으로도 100배 정도 높은 투과성을 보인대요. 그리고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보먼주머니 내층 사이에 비세포성 젤라틴 층으로 콜라겐과 단백질로 구성된다라고 하니까,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모세혈관 벽일 거고요. 잘 안 보이네. 이 안에 있는 바로 요 녀석이
모세혈관 벽일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이 하얀색 뭐가 있죠? 막 같은 것이. 여기도 보이죠? 하얀색 일자로 된 막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기저막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외부에 있는 요 녀석, 바로 요 녀석, 여기 밖에 보이는 바로 요 녀석이 보먼주머니 내층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단. 한편 사구체막을 한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접일 수도 있고 역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역접은 아니죠. 자, 세모를 칠 필요는 없고 사구체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알겠죠. 사구체 안에서 압력으로 인해서 이 밖으로 여과가 일어나는데 이 여과를 바깥에서 막는 압력이 존재한대요. 이 사구체 막을 두고. 이게 사구체 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존재하는 압력이 요거라는 걸 알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구체적인 설명은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보먼주머니 내강. 여기가 아마 이것이 보먼주머니일 거고 이것이 아마 보먼주머니 내강일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액 속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과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모세혈관 내에는 단백질이 많아. 그리고 이 단백질이 많아. 보먼주머니 내강에는 단백질이 낮아. 그 결과 보먼주머니 내강의 물이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농도를 맞추려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대요. 이것이 바로 혈장교질 삼투압인데, 그리고 보먼주머니 내부에 도달한 여과액이 있겠죠. 이 여과액에 의해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하는데, 이 보먼주머니 수압은 뭐예요? 보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에 여과된 물이 여기 쌓이면서 또 압력이 작용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압력이 서로 대결을 해가지고 실제 여과압이 되느냐인데, 이 사구체의 모세혈관 혈압 때 보먼주머니 내강의 물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려는 1번 혈장 교질 삼투압, 그리고 이 여과된 여과액이 보먼주머니 내강에 쌓여서 또 역으로 압력으로 작용하는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실제 여과압이래요. 그런데 이 사구체는 뭐예요?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는 곳이죠. 사구체 여과가 어떻게든 일어나는 곳이죠. 이 둘을 더한 것이 이 사구체의 모세혈관 혈압에 대항하는 힘인데, 여과는 일어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찌 됐건 간에 사구체의 모세혈관 혈압이 더 높겠죠. 그래야 여과가 일어나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만한 것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에 잡고 들어가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읽으면서 뭔 말이지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지문의 근본적인 지문 안에 묻혀있는 뭐
그냥 이거는 뭐 해설 같은 데는 안 나오는 건데 지문 그리고 글, 그림 자료라는 녀석들이 의미하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읽고 문제를 푸는 것에 급급하면은 더 중요하고 더 큰 걸 놓치게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낮아집니다. 되게 웃김. 이게. 근데 이거는 많이 읽고 많이 얻어맞고 많이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강의로나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할게요.